지금은요, 마치 새로운 골드러시 시대 같아요. 전 세계가 AI라는 거대한 금광을 발견했고요. 그 금을 캐려면 삽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삽을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 칩,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의 삽을 둘러싼 거대한 경쟁 구도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잠든 사이 전문가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당귀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효석 최리노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기술업계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는 이 AI 칩 전쟁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쿠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수십, 수백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칩을 못 구해서 안달인 걸까요? 그건 단순히 AI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바로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AI 훈련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식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비유하자면 컴퓨터한테 수백만 권짜리 문제집이랑 정답지를 그냥 통째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게 정답이니까 패턴을 알아서 외워! 하고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이 과정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컴퓨터로는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계산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원래 쓰던 CPU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혼자서 끙끙대며 푸는 교수님 한 명이라면 GPU는 1 더하기 1 같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는 초등학생 10,000명 같은 거예요. AI 훈련에는 복잡한 문제 하나를 푸는 것보다 단순한 계산을 수억 번 반복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교수님 한 명보다 초등학생 10,000명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이 수많은 초등학생들, 즉 GPU를 가장 잘 만들고 또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인 겁니다. AI 골드러시에서 모두가 애타게 찾는 단 하나의 완벽한 삽을 독점적으로 만들어 파는 회사,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AI 센터로 싹 다 바꾸고 싶어 하고, 그러려면 엔비디아 GPU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사실상 한 곳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다는 건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더 흥미로워집니다. 엔비디아가 이 강력한 칩의 설계도를 그리는 천재인 건 맞지만 이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축가는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제국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TSMC는 엔비디아가 그린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도를 현실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공장이고요. HBM은 그 공장에서 태어난 GPU가 배고프지 않도록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먹여주는 연료 역할을 하는 거죠. HBM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아무리 GPU라는 엔진이 좋아도 연료 공급이 느리면 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잖아요? HBM은 기존 메모리가 1차선 국도였다면 이걸 한 번에 12차선짜리 초고속도로로 바꿔버리는 것과 같아요. 데이터가 막힘없이 GPU로 콸콸 쏟아져 들어가게 해주는 AI 성능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12차선 고속도로, HBM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SK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 까다로운 기준을 유일하게 맞추면서 이 거대한 AI 칩 생태계의 심장부에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엔비디아에 길게 줄을 서 있던 빅테크 고객들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급처가 딱 하나뿐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가격을 깎을 수도 없고 만약에 공급이 끊기기라도 하면 사업 전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필사적으로 두 번째 공급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의 불균형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90%가 넘는 엔비디아와 정말 미미한 점유율의 AMD. 그런데 바로 이 AMD에게 오픈AI 같은 회사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 제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되어달라는 거죠. 어떻게든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삼성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HBM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지면서 위기를 겪던 삼성이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거대한 기회로 바꾸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삼성은 HBM 개발 과정에서 발열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성능은 나오는데 칩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뜨거운 열을 잡지 못해서 엔비디아의 아주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죠. 그렇게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엔비디아가 모든 판의 규칙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차세대 칩을 딱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루빈이라는 칩인데요. 이 칩은 성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기존처럼 팬을 돌리는 공냉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칩 옆으로 물을 흘려보내서 식히는 순행식 쿨링을 의무적으로 써야만 하게 된 거죠. 말 그대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차피 이제 모든 칩을 물로 식혀야 한다면 삼성이 그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그 발열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삼성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열을 다루는 노하우가 이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삼성에게 다시 한번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오픈 AI가 앞으로 만들겠다는 스타게이트라는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만 무려 700조 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건요, 한두 회사가 독식할 수 있는 규모가 절대 아닙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또 AMD 모두에게 돌아갈 파이가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판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일까요? 이 슬라이드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미국이 AI라는 거대한 트럭을 설계하고 기획하면 대만이 그 트럭을 만들어내고 한국은 그 트럭이 굴러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수 타이어, 바로 HBM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의 확고한 위상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말 독보적인 위치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타이어, 즉 메모리 기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TSMC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트럭 공장, 바로 삼성 파운드리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계, 부품, 생산까지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나라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빼면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게 바로 이 AI 전쟁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세계 최고의 타이어를 공급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독보적인 강점을 레버리지 삼아서 AI라는 거대한 트럭 자체를 설계하고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는 그런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